오늘은 조선업계, 즉 쉽빌딩에 있어서의 어떤 3D 데이터 활용이라는 그런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작년 3년 연속 세계 1위 수주량 실적을 보인다고 그러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카파의 60% 정도이기 때문에 조선업 불황이 좀 해결된 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근데 듣는 이야기는 수주 잔고가 한 2년치 정도가 됐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기대하고 있고, 내년 23년 정도부터는 어떤 장기 호황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예측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 어떤 대외 무역도 그렇고 대부분의 어떤 수출의 화물 자체가 99.7%가 선박이기 때문에 선박에 대한 니즈, 이거는 절대 어떤 블루오션이지 아직은 레드오션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고요. 오늘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저는 원래 대학원에서 항공어학을 전공했는데 항공이 조금 조선하고 유사합니다. 결국 어떤 기계공학에서 파생돼서 유체와 열, 구조를 다루는 그런 측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저도 이 조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은 어떤 건축 등 복합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특정 분야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작년 9월과 10월에 개최된 저희 본사의 조선해양 관련 유저 사례 발표 세션을 발췌했습니다. 퓨어링 이노베이션 2021년 파트너, 그리고 디지털 쉽빌딩 유럽, 그런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배경과 목적, 조선 분야에 있어서의 연계 과제, 그리고 조선 분야의 표준 업무 플로우, 그리고 조선업을 어떤 특징을 유사한 어떤 운송 수단과의 비교를 했는데요. 어떤 철도 차량, 항공기, 자동차, 즉 그 큰 4개의 어떤 운송 수단을 비교를 해서 한번 고찰해 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의 메인은 결국 이제 고객 활용 사례인데요. 네이파, 아베바, 네이벌 아키텍트라는 3개의 굉장히 상징적인 회사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을 한번 리뷰해 보면요. 최근에 환경 주제로 노후 선박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관련돼서 엔진 변경이라든가 결국 어떤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과 건조 능력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조선 빅3가 그 기술이 세계적이라고 그래서 향후에 많은 수주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그 수주에 뭔가 대응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인데요. 특히 어떤 조선 설계 분야로 좁혀보면은 일반 어떤 오토캐드나 이렇게 NX 같은 범용 캐드로는 생산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선 전용 캐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특히나 보면은 아베바나 나파 등이 선박 캐드 시장을 선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녹아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녹아나는 그 회사들이 대부분의 저희 어떤 흡수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도 이 기술 잘 적용해 가지고 좀 어떤 큰 부가가치를 만드는 게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게 오늘 어떤 조선을 위한 어떤 3D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오늘의 세션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세션의 목적은요, 3D 활용을 조선업계에 전개하기 위한 거고요. 즉 어떤 물론 이제 저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조선업계에서 뭐가 확실하게 가려운지, 뭐가 정말 필요한지는 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3D 툴 프로바이더이기 때문에 이쪽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기술 추세가, 아니면은 저쪽 회사는 저런 걸 요구합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서로 어떤 공유하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어떤 캐치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던져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고요. 저희는 어떤 쉽빌딩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용이 뭐 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런 게 있더라도 충분히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 분야의 연계 과제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선주 스테이크홀더, 선주의 어떤 발주사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리드 타임 단축, 기술 전수인데 기본적으로 선주가 요구하는 결국은 시장의 다양한 변화와 요구에 따라 선주가 요구하는 어떤 최적의 조건을 어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하역량이라든가 운항 코스의 밸런싱을 어떤 옵티마이즈 해가지고 정량적으로 제한하는 게 이게 즉 선주의 비즈니스 사업 적정성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줘서 선주로 하여금 디시전 메이킹을 할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게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뭐 항상 뭐 상식적으로 리드 타임 단축이죠. 결국은 어떤 공수 내지는 어떤 개발 기간, 어떤 건조 기간을 단축을 해가지고 어차피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에 필요한 시간과 건조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것인가라는 게 이제 중요한 측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인데 어떤 기술 전수입니다. 조선에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용접이라든가 아니면 큰 거대한 블록 메이팅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어떻게 디지털화해서 전달해줘서 그 전에 되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미안합니다만 어떤 노가다라고 그러는데 노가다에서 좀 더 어떤 어드밴스된 그런 기술을 접목해야 되지 않겠느냐 측면에서 최근에 어떤 그 용접 관련해서 트레이닝 세션에 들어가면 VR을 활용해 가지고 그 용접을 보여주고 실습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측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 관련 표준 업무 플로우입니다. 상단의 기본 플로우를 보시면은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선체 건조, 의장, 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부 항목에서 보면 일반 건축물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공정면에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에 들어가는 뭐 나중에 이제 의장이 나옵니다만은 어마무시한 이런 장비라든가 장치 이게 다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어떤 훨씬 복잡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설계에 있어서는 뭐 선박은 기본적으로 어떤 선체 설계와 의장 설계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선체 설계는 선박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서 각종의 유체 해석적인 기능, 즉 이제 CFD 시뮬레이션과 수조 실제로 어떤 그 워터 터널 이런 그 실험 과정을 거치죠. 그걸 거쳐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항속이라든가 건조 용량이라든가 비용 등 이런 최적화가 키팩터가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상세 설계가 들어가죠. 그래서 상세 설계에 들어가면은 많은 수의 어떤 부자재나 기자재, 장비, 장치 등이 들어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각종 체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수발주, 뭐 수주 발주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장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작동에 대한 체크, 각종 어떤 디자인 리뷰라든가 관계자와 서로의 어떤 정보 공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 포인트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선체를 건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용접으로 각종 블록을 건조해서 이거를 조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 완벽한 어떤 뭐 터지는 거나 아니면 어디 뭐 빵꾸 나지 않고 완벽한 선체가 구성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건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장이라고 그래서 선체 내부에 각종 설비를 만들어진 걸 갖다 끼우고 그다음에 서로 어떤 유기적으로 유관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진을 끼워서 엔진 정상 동작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기관실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 그다음에 객실, 운반용기 등등 예를 들어서 어떤 에너지 탱크선이라고 그러면 에너지 탱크가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유조선이라고 그러면 원유 용기가 굉장히 뭐 그걸 만드는 노하우가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배관이라든가 배선이 어떤 기본 설계에서 제대로 됐는지 다 이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의장을 마치면 선주에 인도돼 가지고 운영이 시작되는데 어떤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뭐 상당히 몇 개월 이상 걸린다고 그러는데 안정 운장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화물 적재 시뮬레이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지 관리, 향후에 유지 관리까지 관련되는 팩터들을 모두 체크해야 전체적인 업무 플로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상당히 잘 알고 있다기보다도 경험한 그 제조 쪽하고 유사한 이쪽 산업과의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5가지 이제 팩터로 그거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5가지 관점입니다. 즉 첫째는 발주처와의 관계, 그리고 리드 타임, 제품의 크기, 사이즈, 그다음에 기본 설계, 그다음에 매니팩처링, 건조 를 한번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 15분 정도 갖겠습니다. 먼저 조선업의 특징은 발주처 선주와의 관계입니다. 즉 선주하고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스타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주는 일종의 비스포크, 사양을 결정하고 선주가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동일한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선주가 원하는 만큼 그 니즈에 맞춰서 이제 이거를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한편 어떤 철도 차량이라든가 이런 항공기 자동차는 좀 다르죠. 그래서 뭐 일종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종의 매스는 아니지만 오프더 쉘프 어떤 주문 생산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어떤 스태킹 생산이 되겠고요. 이제 철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뭐 차량이 지나가는 터널의 크기라든가 뭐 궤도 이런 게 뭐 다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각 역마다 출입문이 반드시 서야 할 그런 데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표준화가 되어서 설계 자유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설계 자유가 낮다는 측면은 결국은 철도 차량은 사양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항공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항공기도 사양은 대부분이 제작사가 결정을 합니다. 즉 이제 항공 자체가 굉장히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어떤 모델이 있으면 그것도 엄청 수년간에 걸쳐서 시뮬레이션하고 체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발주자가 캐빈, 그러니까 객실에 뭐 의자라든가 아니면 객실의 일부의 어떤 커스터마이즈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날개를 하나 더 달아달라든지,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어떤 엔진을 추가해 달라든가 주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했다가는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보잉 같으면 보잉에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많이 다르다라는 그런 걸 한번 리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결국은 이제 선주의 의향, 그러니까 오더를 이제 주는 어떤 고객의 의향을 어떻게 세밀하게 정밀하게 어떤 설계에 반영할 것인가라는 게 팩터인데요. 이때 어떤 선주의 판단을 위해서 어떤 3D 뷰라든가 3D의 어떤 매칭할 수 있는 IoT라든가 그런 걸 연결해서 선주가 잘 판단해서 이게 내가 원하는 그런 사양이다, 아니면 내가 이런 사양으로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팩터 1이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팩터는 조선업은 리드 타임이 길다는 겁니다. 통상 이제 조선은 수주 계약을 하고 설계, 그다음에 건조를 거쳐서 인도하는데 수주에서 건조까지 통상 2년에서 4년 걸린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건조에서 인도까지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한편 어떤 유사 산업과 비교를 해보면 철도 차량은 수주에서 인도까지 1년 내지 2년, 그다음에 제조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러고요. 항공기 예를 들어서 B737 같으면은 설계에서 인도까지 5년, 그다음에 이제 어떤 형식 승인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형식 승인에 물론 이제 이 5년이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FAA라고 해서 이제 보잉 같으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형식 승인 받는 데만 해도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787 최근에 나온 모델인데 787 같은 경우는 FAA에서 계속 형식 승인 빠꾸가 나와가지고 5번이나 연기가 돼서 2년을 형식 승인만 받는데
완전히 2년이 늦춰졌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편 어떤 막상 제조에는 반개월, 0.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객기의 경우. 그리고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예측 생산이기 때문에 설계에 1년 내지 2년, 그다음에 제조에는 6일에서 14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그 자동차 그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최근에 거의 6개월 이상 기다리는데 이건 이제 자동차의 여러 가지 조달이라든가 그런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는 보름 정도면 다 조립이 끝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팩터에 맞춰서 조선업이 이제 그 대응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 결국 여러 가지 관리 항목이 발생하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어떤 설계 변경이 발생되고 어떤 경기가 안 좋으면은 어떤 환율이 올라간다든가 철강제가 조달에 문제가 된다든가 해가지고 리드 타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어떤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이익에 있어서의 어떤 크리티컬한 그런 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설계 변경에 대한 어떤 부하를 줄이고 그다음에 도면 미스를 방지해 가지고 리드 타임을 길지 않고 제 시간에 좀 더 짧게 갖고 갈 수 있는 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측면은 이제 구조물의 크기인데요. 이제 구조물 자체가 조선업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레저용 소형 선박, 요트 같은 경우는 10m 정도, 10m가 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부터 어떤 대형 유조선까지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10에서 400m. 그러니까 물론 항공모함도 이제 400m 안 되죠.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서로 결국은 실외 마치 어떤 건설 같은 건축 구조물 같은 그런 컨셉이 있다 그런 측면이고요. 한편 철도 차량은 한 량이 기껏해봐야 18에서 25m 정도 그리고 항공기 같으면은 28에서 76m가 일반적인 사이즈라고 그러고요. 자동차는 약 5m. 결국 이제 이 사이즈를 말하는 결국은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어떤 거리를 말씀드리려고 구조물의 크기를 본 겁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에 따라 맞춰서 조선업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형 선박의 경우에는 바로 어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앞을 본다든가 뒤를 본다든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계속 도면을 확인하고 도면이 없는 경우는 사무실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도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워키토키 같은 걸 쓰지만 워키토키가 통하지 않는 그다음에 요새는 뭐죠? 와이파이라든가 아니면 휴대폰을 쓰지만 휴대폰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어쨌든 불편하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어떤 구조물 크기를 생각해 가지고 3D 모델의 어떤 속성이 연계되는 그런 뷰어 이제 이걸 찍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걸 파악을 할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 기계에다가 모든 정보를 넣어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조선에 특화된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세 번째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업의 어떤 기본 설계를 드는데요. 조선 자체가 굉장히 어떤 설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유체, 고체, 열, 엔진 등등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최적화, 결국 어떤 강도나 속도나 연비, 적재 용량에 대한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적재 용량을 올리려면 선박 형상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사이즈가 커져야 된다든가 이게 커지면 거꾸로 이제 속력이 떨어지고 연비가 나빠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엔진이 또 바뀌어야 되고 다시 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편 어떤 철도 차량의 경우는 어떤 안전성이나 쾌적, 원가 절감 제조 이런 게 이제 키 팩터지만 어떤 안전을 위해서 차량을 직접 활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하철 같으면은 플랫폼 도어를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컨트롤러 즉 자동 열차 정지 시스템 그런 거를
쓴다든가 하는 차량 외적인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부족한 거, 이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항공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본 설계, 즉 형식 승인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그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기체 설계, 한 모델을 굉장히 어떤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보잉 747, 우리가 잠보라고 그러는데 보잉 747 아시죠? 보잉 747 경우는 원래가 군용이라고 그럽니다. 군용이라는 거는 그 민수용이 아니고 그 군대에서 그 대량으로 어떤 군대 장비를 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모델인데, 이거를 그 민수용으로 대량 여객기 수용 자체가 70년대부터 그런 니즈가 발생해 가지고 그때 이제 바꿨는데, 그게 이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보잉 747의 그 위에 데크, 그러니까 2층 데크를 혹시 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시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좁게 이렇게 만들었지, 막 거의 머리에 천정이 닿을 정도로 좁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이제 군용이기 때문에, 군용은 서로 로테이션해 가면서 장거리를 가기 때문에 서로 이 파이러트들이 로테이션 하거나 아니면 위에 어떤 다른 장치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보잉에서 이제 원래 이게 보잉 프로젝트인데, 보잉에서 이거를 아무리 봐도 여객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객용으로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여객용으로 바꿔서 이제 빅히트를 친 그런 경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관한 예를, 지금 747 운행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름이 너무 많이 먹고 그다음에 여객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더구나 요새는 이제 코로나로. 근데 지금 현재 B747이 여객용에서 완전히 화물용으로 완전히 변경돼 가지고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설계 컨셉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트렁크 개수라든가 도어 개수 자체가 어떤 승용차냐 스포츠카냐 물건 적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일본의 예인데 너무 어떤 유저가 막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러면은 그걸 들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 역으로 망한 케이스가 있는데, 일본의 어떤 스카이라인 R33은 유저의 니즈를 많이 들어서 망한 케이스가 되고, 그다음에 마츠다의 유노스 로드스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건 이제 스포츠카인데요. 이거는 적절히 유저의 니즈하고 그다음에 메이커의 컨셉을 적절히 믹스해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골프백 4개를 실린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조선을 이제 다시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어떤 파라미터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최적화가 이제 생명인데, 이거를 어떻게 잘해서 서로 동일한 컨셉으로 선주하고 공유함으로써 이걸 완성을 할 것인가. 즉 3D CF 시뮬레이션, 3D CFD, 그러니까 유동 해석, 그다음에 각종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노하우 연계, 이런 각종의 테스트들을 어떻게 디지털하고 이거를 같이 공유해서 활용할 것인가라는 게 조선업이 가지고 있는 팩터 중에 4번째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팩터로는 건조, 이제 제조, 건조라고 그러죠. 저기를 이제 건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들겠는데, 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크고 무거운 부품이 많아서 보통 조그만한 세팅 자체도 몇 톤, 그러니까 몇십 톤 블록 같으면 저도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일단 어마무시하게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품 일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품이 가기 때문에 그 사양 자체를 사양품 자체를 다 이제 간단하게 조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5개에서 어떤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게 맞기 때문에 작업자가 결국은 자동화가 어렵다. 모든 게 사람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하기 위한 어떤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뭘 것인가, 그걸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한편 유사 산업을 봤을 때 어떤 철도 차량 같은 경우는 모든 사양과 제조 공정 자체가 유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물론 이제 자동화하고는 좀 별개지만
상당한 부분 어떤 자동화가 돼 있다 그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항공기는 물론 부품 자체가 가볍지만은 작업 품질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뭔가 하나 뭐 볼트 하나만 해도 반드시 거기를 토크를 체크해야 되고 그 옆에 어떤 QA 기록관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그 토크를 기록을 하고 거기서 OK가 나와야 그 다음 옆에 공정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자동화가 불가능한 그런 측면이 이제 항공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편 자동차 같은 경우는 로투스가 많고 그다음에 반복 생산을 되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자동화에 의해서 작업 자체가 굉장히 효율화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단지 이제 로봇이나 이제 자동화는 로또를 얼마만큼 갖고 갈 것인가, 그다음에 얼마만큼 어떤 모델을 체인지할 것인가를 잘 판단해서 그걸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선업에서는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자동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수작업을 하는 분한테 이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는 결국은 어떤 각종의 어떤 노하우가 반영된 뭔가 어떤 어떤 장치 내지는 도와줄 수 있는 툴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각종의 작업 지시를 3D 뷰어를 활용해서 작업 지시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2D 도면과 3D 도면을 믹스해 가지고 쉽게 이거를 작업자가 이해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정확하게 되겠구나 아니면 좀 더 효율화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뭔가를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팩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정리를 이제 해보면요, 이제 어떤 조선의 업무 플로우는 반복되지 않는 유일하게 그 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제조나 건설업에 비해서 유사성보다는 이질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래의 어떤 제조업의 어떤 3D 활용이라는 측면에 저희가 이제 접근했었는데 조선업도 여기에 물론 굉장히 특화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이 업무 플로우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명확하게 정의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3D 기술을 완전히 컴팩트하게 연계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보자, 그런 솔루션으로 전개해보자는 그런 컨셉이 굉장히 어떤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고객 사례를 좀 소개를 할 텐데요. 이제 고객은 크게 이제 네이파하고 아베바하고 네이발 아키텍트라는 세 회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로는 네이파입니다. 아마 네이파는 대부분의 어떤 조선 쪽에서 아실 텐데 네이파의 회사를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제품 그리고 흡수 활용 측면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이파는 핀란드 국적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명은 네이발 아키텍처럴 패키지 이거를 이 중에서 빼가지고 네이파라는 회사명을 만들었는데 세계의 어떤 조선 캐드를 선도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립된 지는 한 30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회사명은 죄송합니다. 선박 설계 소프트웨어와 운항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은 190명 정도. 그리고 이제 매출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500만 유로 라고 되어 있고요. 세계 10개국의 로컬 법인이 있어서 지원하고 있고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세계에 매년 건조되는 신규 선박의 95%는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 대부분 이제 같이 쓰죠. 어떤 기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장 여러 가지 쓰는데 네이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켓 쉐어는 대단하다고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현재 유저 수는 12,000 유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파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살펴보면요, 크게 이제 설계 그리고 안전 그리고 운항 세 가지 측면의 솔루션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설계 분야로는 선박의 초기 및 기본 설계를 위한 3D 설계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대상 고객은 조선소 관련한 어떤 엔지니어링 회사, 그다음에 또는 성급협회, 이제 그 클래스 이제 이제 그러니까 조선업은 이제 그 배를 관리하는 그런 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공공사업체 쪽에서 나파를 활용해 가지고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전 운항 분야인데요.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 어떤 선내에 설치되는 각종 어떤 로딩 컴퓨터라든가 비상 컴퓨터를 탑재한다든가 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적재 시뮬레이션이죠. 예를 들어서 화물이 어떻게 적재가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밸런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때 어떤 속도를 얼마 이상 높이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시뮬레이션 또는 어떤 관리를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적인데 운항이겠죠. 어떤 기상 상태라든가 해상 상황을 고려한 항해 계획이라든가 어떤 그 배 성능을 계속 감시하고 어떤 최적화하는 그런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디자인 쪽이죠. 흡수를 사용한 설계 분야에서의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파는 40년 전에 어떤 헬싱키 조선소에서 어떤 선박 설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굉장히 옛날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PC가 발달하기 전인데, 그때 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선박 설계에 응용해보자는 그런 컨셉으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파가 가지고 있는 현재 코어 기능으로 나파 지오메트리라는 게 있는데요. 나름대로 어떤 수년에 걸쳐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이게 무슨 어떤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포맷이 있겠죠.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디자인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모든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커맨드 베이스, 그러니까 어떤 모니터에서 커맨드로 키인을 해가지고 실현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빌트인 이제 인하우스, 그러니까 사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그러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외부 툴킷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거를 사내에서 고안하고 사내에서 어떤 이거를 실현하고 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3D 지오메트리를 독자 형식으로 자체 개발했었고, 그다음에 그 지오메트리를 서로 연동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3D 그래픽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는 매크로 랭귀지를 활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너무나 불편하고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난 2015년, 그러니까 7년 전에 저희 쪽에 어떤 문을 두드려 가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GUI 또는 어떤 look and feel이나 ease of use한 그런 어떤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니즈가 발생해 가지고 기존의 코어라든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어떤 버전업하는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그게 현재 나파 디자이너라는 그런 이름으로 명명이 됐고요. 그래서 2015년에 고객에 릴리즈를 했답니다. 그래서 3D 그래픽 중에서 그 3D 그래픽 중에서는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수십만 요소수의 대규모 선박 모델을 고속 그리고 안정적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조작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파 지오메트리와 어떤 흡수 비주얼라이즈의 어떤 인티그레이션을 완벽하게 돼 있어서 데이터는 나파 지오메트리, 그다음에 비주얼라이즈, 그러니까 그래픽 데이터는 흡수 비주얼라이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나파 디자이너의 데모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쪽 설명한 사람이 데모를 많이 빼먹어 버려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대한 선체 모델인데요. 굉장히 어떤 하이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흡수 비주얼라이즈로 렌더링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모는 단면에 걸쳐서 어떤 개구부 작업하는, 현재 단면을 치면 단면을 바로 이제 보여주죠. 그다음에
단면을 굉장히 손쉽게 이동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어떤 하나의 개구부, 즉 뭐 홀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그래서 이 개구부를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거를 이제 오른쪽에다 하나 더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그 니즈에 따라서 어떤 미러 카피를 해가지고 일종의 윤곽선 사각형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각을 옮겨서 이걸 뚫어라 하면 손쉽게 그 뒤쪽 방향으로 뚫어지는데, 바로 일종의 카피, 지오메트리 카피의 개념이고요. 이때 어떤 뭐 라운드 같은 건 옵션에서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드래깅 해가지고 이 교차점을 이동을 하면 사이즈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즈가 된 거는, 그래서 결국 이제 보조 아니 뭐죠? 보강제인가요? 네, 보강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강제도 카피해가지고 미러 카피해서 갖다 놓은 다음에 보강제, 이제 홀이 좀 넓어졌기 때문에 보강제 익스텐션이 필요해서 그 작업을 이렇게 손쉽게 한다라는 그런 데모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트림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트림을 하려면 엄청 복잡하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피크피크 해가지고 트림을 완성시키는 그런 데모입니다. 결국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독자적인 조선 CAD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반 CAD로는 뭐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데모인데요. 그러니까 나파 디자이너 출시 후에 그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이 속에다가 많은 어떤 데이터를 서로 인터페이스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그 힘이 많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인터페이스, 즉 이제 뭐죠? 이 선박 구조물 속에 굉장히 많은 장비나 장치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비 장치는 그 장비 장치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3D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활용한다라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장치, 장비, 임포트 기능을 이제 구현했습니다. 결국은 그 이유는 어떤 선주와 각각 이제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썼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CAD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A CAD, 어떤 사람 B CAD, 어떤 사람 C CAD. 근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우리의 익스체인지는 어떤 데이터든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익스체인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임포트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물론 이제 임포트뿐만 아니고 다른 시스템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흡수 퍼블리시를 써가지고 HTML로 전달해주는 그런 데모를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선체 모델 앞부분이죠. 이거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비 장치들을 불러오르는 그런 데모입니다. 현재 JT 파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30종류의 굉장히 많은 파일입니다. 현재 JT로 불른 데이터가 1111개의 장치입니다. 이거를 한 방에 불러가지고 이거를 얹혔죠. 얹혔으면은 이거 목적 자체가 이제 그 커팅 플레인을 하기 위한 건데요. 여기서 칼라라든가 각종의 그 장비에 대한 팩터들을 다 동시에 읽고, 여기에 원하는 위치에 어떤 정보를 만들겠다 했을 때 이거를 커팅을 하면은 이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나파 지오메트리로 서로 연결돼서 이제 이거를 비랩 데이터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커팅 기능은 우리 익스체인지도 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내가 만든 이 정보를 어떤 뭔가를 여기에 추가를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이때 쓰는 게 이제 HTML 파일을 씁니다. HTML은 아시다시피 뭐 별도로 CAD나 뷰어를 인스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HTML로 save file as 해가지고 만들어서 넘겨주면 이거를 받은 상대방 쪽에서 이걸 보러 바로 웹 브라우저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데모입니다. 이게 데모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여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여기에 물론 이제 모든 하이어르키컬한 정보가 같이 들어와서 이게 뭐죠? 그 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장치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측면의 어떤 기능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좀 빨리. 그 다음에는 네이파 뷰어인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웹을 쓴다는 겁니다. 웹을 써서 여러 가지 어떤 용도에 활용하는 건데 여러 가지 어떤 설계 정보라든가 공유 이런 니즈가 많아가지고 이건 뭐 웹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국내는 아직 이제 조선에서 웹을 안 쓰는데 웹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알려드리는데 결국 네파의 어떤 3D 모델 형상을 모두 다 웹용 스트림 캐시로 바꿔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모델 속성이나 이런 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이 있죠. 내가 원하는 이 모델을 선정을 해서 모든 이제 모델을 서로 본다는 거는 선주하고 설계자라든가 여러 발주처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하이라키컬한 정보에서 내가 단면을 하나 만듭니다. 단면을 만드는데 어떤 71m 이런 지점에다가 108번이라는 정보를 넣어서 단면을 만들겠다면은 오른쪽에 섹션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 섹션이 이 위치에 지금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트럭처를 오프하면 지오메트리가 들어가 있는 섹션만 디스플레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섹션을 만들어서 여기에 지오메트리를 오프시키면 와이어프레임만 나오게 되고 와이어프레임은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요긴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60 센티미터인데 뭐 미리까지 측정을 한다든가 하는 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뭐 도면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거 이제 뿐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뭐 일종의 마킹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파라미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 부위를 찍으면 이놈에 대해서 각종의 thickness라든가 weight 이건 14톤이네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럭처 타입별로 컬러를 표시해 가지고 이거를 이게 어떤 이게 뭐 벌킹인지 아니면은 뭐 데크인지 하여튼 컬러로 표시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운딩 박스로 해가지고 커팅을 만들어서 원하는 어떤 위치를 쫓아가서 그 위치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코멘트를 날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근데 메시지를 이 부분을 좀 테스트를 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날리면 마킹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반드시 한번 보강을 해달라, 웰딩을 더 쳐달라라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일종의 썸네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썸네일은 모든 작업자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할 작업이다라고 작업을 분담을 받아서 작업을 하는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흘려서 아베바를 좀 뒷부분은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아베바는 아시다시피 세계 굴지의 그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마치 우리가 조선계 IB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년 된 회사인데요. 굉장히 큰 회사고 첨단 기술의 조합으로 완전히 비즈니스를 싹쓸이하는 산업계 비즈니스 싹쓸이하는 그런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에 상장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OSI 소프트웨어를 합병해 가지고 좀 더 파워풀한 그런 회사가 됐는데 각종 뭐 에너지, 전력, 화학, 해양 등등등 해학 같은 굉장히 손 안 대는 데가 없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5,500사 그것도 대부분의 굴지 회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만 라이선스를 판매를 했다 그러니 우리도 좀 이런 좀 많이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시가총액보다는 작년에는 200억 달러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작년 매출은 20억이라고 합니다. 좀 더 늘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베바는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 환경, 그다음 해결 방향, 그다음에 기술 트렌드 관점에서 이거를 대응하겠다. 특히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동이나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른 그런 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대응을 하겠다. 즉 디지털화와 어떤 툴링 어떻게 클라우드나 산업용 IoT나 빅데이터 AI 그다음에
증강현실 같은 이런 걸 활용할 것인가라는 게 중요한 팩터라고 자기네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회사 기업적인 측면인데 ESG 결국 환경과 사회와 그러니까 환경 인바이러먼트, 사회 소셜, 지배구조, 거버넌스 이거를 주체성을 발휘해서 리드해 나가겠다라는 게 자기네들의 모토고 결국 이제 회사가 어떤 이런 굴지 회사는 어떤 큰 회사의 어떤 비전 자체를 명확히 세우고 여기에 따라서 모든 어떤 기술이라든가 각종의 어떤 뭐 회사의 어떤 방향 이런 게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시뮬레이션, 러닝, 엔지니어링, 오퍼레이팅 컨트롤 등등 있는데 뭐 나중에 제가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계 굴지의 회사가 다 이 툴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파워, 뭐 식료품, 화학, 인프라, 뭐죠? 채광, 조선, EPC 등등 엄청 많은 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모를 보겠는데요. 데모가 제가 이제 자막을 넣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우리에게 좀 통신에 따라서 좀 자막하고 사람 목소리하고 이렇게 화면이 안 만져지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Aviva Everything 3D is the world's most advanced 3D design solution, offering class-leading capabilities and seamless compatibility with Aviva's other engineering design solutions. Our customers are using E3D to design plant, power, offshore, marine, and brownfield projects leveraging the power of laser. It's about bringing all the designers and disciplines together to build a common model, giving them the general and specific features and functions needed to efficiently create their part of the design. By working together in a common model, they are able to identify and resolve clashes between disciplines, and this extends into the use of laser when the new can be checked against existing. E3D is underpinned by Aviva's technology, which allows our customers to design, model, and deliver across multi-locations the world's largest and most complex assets. With those large models comes the need to manage, identify, and control change. Within E3D, change can easily be identified, history understood, and the appropriate status values set. The concept of a common model extends to integrated with the wider Aviva portfolio. For example, the intelligent P&ID, ensuring the 3D model stays aligned with all aspects of the design. And for customers working in brownfield or revamp projects, there's no need to remodel the as-is situation. Just tie the new model into the existing by directly using the laser scans. As E3D is a data-centric application, it's that data that becomes the source of the reports, lists, and schedules, from traditional BOMs through to insights into model status and completeness. E3D also provides a powerful draw application, so customers can produce their 2D deliverables directly from the 3D model, from general arrangements through to those discipline-specific automated deliverables. So why do customers use E3D? It's an intuitive, quick-to-learn application which supports the largest models, promoting efficiency across the disciplines to deliver the models to support the digital twin. Our customers span industries and sectors, owners and EPCs, all using our software to design and deliver some of the world's largest and most complicated projects. 다음은 우리 익스체인지를 활용한 그쪽 데모입니다. 이건 좀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익스체인지를 써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구현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This is a demonstration of a new feature in the E3 design called Multicad Import. Multicad Import is found under the Interfaces tab in E3 Design, and when I click it, I get a dialog where I can open and import graphic files in more than 30 different file formats. That includes AutoCAD, Creo, IGS, SolidWorks, Revit, and many more. In our example here, I'm going to select a Revit file to import, and I click Open. I click the Next button here. I get some settings here that I don't need to change in my example. The only thing I have to do here is to select where to put this model, and I can also select here what kind of object I want this to become in E3D, selecting between equipment, volume, structure, framework, and others. I choose to select equipment in this case, so I hit Import. Together with Multicad Import also comes the Multicad Flexible Explorer. Multicad Flexible Explorer allows you to look at the substructure of the imported model data, and we will see that once the import is finished.
This particular file takes about 50 seconds to import, so we're cutting it down in the video. So once the file is imported, we can see the result here. And this is now also available in this hierarchical structure, where we can see the content of the imported model data. So in our example here, we can, for example, see subsections of ducts and railings, and we can choose to select only the ducts, for example, so by just dragging and dropping. I can also choose to include, for example, railings together with the ducts. This way you will be able to explore and modify the imported data and do any necessary changes to it. Multicad Import comes in its first version in AVEVA E3 3.1.4. Thank you very much for watching. 데모가 너무 간단해가지고 마치 뭐 하다만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희의 어떤 익스체인지 솔루션을 가지고 어떤 그 아베바가 원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요. 시간상 다음 샘플로 이그젬플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사는 네이벌 아키텍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요. 차세대 클라우드 베이스의 선박 설계 솔루션입니다. 재밌는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기초한 디지털 선박 모델링 네이벌 아키텍트입니다. 회사 이름이. 이 회사는 스타트업인데요. 겨우 이제 창립한 지 작년 2월에 만들어졌는데 벌써 물건을 내놨습니다. 조금 보면은 2019년에 그 로스톡이라는 그 독일 북부에 있는 대학에서 스핀아웃된 스핀아웃 프로젝트로 나온 회사인데 회사가 만들어진 거는 1년 전. 그리고 1년 전에 작년 이제 2019년 9월에 어떤 그 지원금 설립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회사 설립이 작년 2월 팀을 운영한 게 작년 2월 해서 그다음에 2차 지원금을 받은 게 작년 8월에 해서 프로덕트가 9월에 만들어진 마치 번갯불에 콩 볶듯이 만들어진 그런 어떤 그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운영진이고요. 현재 몇 명 안 됩니다. 이 클라우드가 만들어진 컨셉이 중요한데요. 결국 이제 컨셉 자체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조선업의 어쩔 수 없는 구조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기본적인 문제가 너무나 많은 파일과 버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가 너무 복잡한,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동네에 어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분산돼 가지고 이거를 서로 취합하고 확인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로세스 전체가 비동기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데이터 수동으로 업데이트하고 확인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이 사람들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어떤 버전, 분산, 비동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데이터를 모을 것인가 이거를 결국은 설계자, 선주, 여러 가지 벤더, 발주자 이런 거를 믹스하고 여러 가지 사양을 믹스하는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진 게 그 전에 어쨌든 그 항상 뭐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전화 등등등등 으로 해서 온 동네에 겹쳐진 이런 네트워크를 가운데 센트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설계자, 뭐 제조, 뭐 메이커, 공급자 모든 관리 다를 하나로 묶은 그런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클라우드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쉽 모델이라는 모델을 클라우드 상에서 모델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3D 데이터를 같이 믹스를 해가지고 여기에 지오메트리뿐만 아니고 각성, 속성 정보를 같이 넣어서 서로 공유하게 되면 결국은 클라우드고 그다음에 웹이기 때문에 별도로 뭐 설치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이런 컨셉으로 조선에 대한 설계, 제조, 관리, 버전업 관리 이런 것까지 다 커버를 하겠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시작된 그런 회사입니다. 굉장한 회사죠.
이 회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본적으로 토폴로지를 활용해서, 즉 2D 토폴로지를 활용해서 2D하고 3D를 연계해서 3D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선박 내에서의 각종의 특성에 대한 모델을 같이 믹스를 하고, 그 다음에 ECO까지 각종 체인지 매니지먼트까지 관리하는 그런 솔루션을 한 방에 클라우드 베이스의 웹 베이스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제품은 파라솔리드를 저희 어떤 흡수 커뮤니케이터와 연결해 가지고 마찬가지 흡수 익스체인지로 모든 외부 데이터를 읽는 파라솔리드 커뮤니케이터 익스체인지를 가지고 이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벌 아키텍트의 데모를 보겠습니다. So the first thing is, as I mentioned, 2D, 3D modeling. So you can see my screen, right? Okay. So you can basically have different views, 3D views and 2D views. And this is just an empty project. So where do you want to start? You want to upload a ship surface. This is, or you can use different file formats, right? IGES and STEP and so on. And there you have the ship model, and you can also look at the midship section. And now let's start to model a bit. Let's add a deck. I just draw something just out of my head. Shouldn't be too realistic, but anyways, so this is just the bottom part, and I can basically just create another one, follow the ceiling in this example, and you can see that in the 3D model, everything is updated accordingly. So this is what we call fast modeling. You can model in 2D and at the same time create the 3D model. So you save a lot of time, and it's quite efficient. And not so common in the current early design process, right? You basically, nowadays, you only model in 2D. So now you can define what's the ceiling, what's the floor, and then basically create a deck plan. So then let's also add some bulkheads. Let's just start from there. Okay. And keep in mind, this is a topological model. So yeah, if I draw this line here, and it basically connects between those two areas. And if I move one area, let's say the middle part, and this automatically recognizes that you will move the whole part. So this is a connected topological model, and you can see here in a 3D model it's also there. Obviously, you can have different rendering models. There's an X-ray, and let's also look at different cutting planes. You can see here right now nothing is inside. But if you go on with this and yeah, spend some more time, you can actually also add the GAP below it, and then be a bit faster, and then recreate the model basically, and then you can see that you can go a bit crazy with this, and then create a more complicated or more complex model. And now the question is, okay, how do you connect this with the properties and characteristics that I've mentioned? So right now we have added equipment. This is an engine. You can see on the right-hand side that this is connected with all the relevant properties. You can define for yourself what kind of properties you want to include. And on the left-hand side, you also have the structure. You can also be flexible in how you want to structure the whole properties and the informations you want to have. Obviously, you can load different geometries for the equipment as well, and for the components. And then you can just add this component to the actual view. All right, and for the last part, the change management. So here you have the basic marine the structure here that you can also upload. And then you can define, so any changes that you made, that you are making with this model, it will be synchronized with all the other users, and it will be recognizable
in the version control chart in the end. So you can also, and it saves different versions. So you can basically jump into another version to see what has changed there. And you also have a master version. You can create different branches, and you can merge those changes in the end. So you can see I just changed the planning status from revision to approved. And in this change model, it will show you directly in which areas you have made changes and how many changes there are. Obviously, this is just an example, so you cannot see a strong version control chart there, but in the end, you have different users and different versions. You have a longer version control chart and also different branches, and you can jump in to see immediately who has changed what at what time. And this is very helpful for the coordination process and also for collaborating. And this is a standard process basically in software engineering, and we want to bring this to shipbuilding as well. 네, 보셨나요? 너무 뒤에를 지금 약속 시간에 2분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Q&A는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혹시 저기 채트를 아무도 안 보내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인데요. 2022년 업데이트 세미나를 3월 9일 날 US 유럽 용어로 돼 있고, 나중에 저희가 4월 말 정도 업데이트 세미나를 우리말로 준비를 해서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포럼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포럼 가서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좀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한데요. 오늘에 대한 어떤 설문 응답해 주시고 거기에 자료 보내달라고 그러면 오늘의 자료를 제가 그러니까 PDF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나중에 또 다른 세미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DSM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